안녕하세요, 리입니다. 요즘 부쩍 인스타가 떡락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 기분 탓일까요? 뭔가 예전만큼 그리 활성화되지 않는 느낌? 또 인스타와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한창 호캉스, 골프, 오마카세 등등 플렉스로 지장한 삶을 공유하는 것이 되게 만연해 있었고 일종의 붕과도 같았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게 다 부질없다는 생각을 깨닫고 그 시간을 좀 더 생산적으로 나를 위해서 쓸모있게 보내는데 투자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분 탓일 수도 있죠. 제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재작년부터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하다가 작년에는 거의 끈타시피 한 것 같아요. 나 이제부터 안 해야지. 관둔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거리를 둔 건 아닙니다. 여행 가거나 그런 특별한 상황 빼고는 잘 안 들어갔죠. 무엇보다 무언가를 올리려면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사진 자체를 안 찍으니까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릴스는 가끔 보지만 일단은 뭘 올리지 않는다는 그 행위 자체에서 오는 자유로움도 있고 예전에는 무조건 핸드폰 카메라부터 꺼내고 봤던 그런 습관들이 좀 줄어들고 확실히 그 순간을 만끽하려는 현재에 충실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인스타그램. 이 주제만 놓고 보면 어떠한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주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릴스 중독, 파리피플, 럽스타, 뽀샵 등등 너무 많죠. 그래서 오늘은 그 수많은 카테고리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추려서 각 항목에 대한 저의 생각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저의 인스타 히스토리를 한번 돌이켜보고 싶고요. 제가 어쩌다 시작하게 됐는지 저는 좀 계기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시작했다기보다는 좀 타인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왔었죠. 그래서 저의 히스토리를 한번 여러분께 공개를 하고 싶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제가 이렇게 거리를 두게 되는 상황까지 왔는지 타임라인 순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인스타는 인생의 낭비다, SNS는 시간의 낭비다.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배제시키기도 힘들어요. 해오던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안 했으면 모를까. 또 너무 안 좋은 점만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인스타의 좀 양면성을 보고 싶어요. 양쪽 면을 모두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책임감 있게 임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스타가 좀 주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 여러 근거들에 기반을 해서 저의 의견을 전달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것만은 좀 지양하자. 인스타 이것만은 좀 하지 말자. 인스타를 이용하는 여러 유저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들을 한번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좀 갈 길이 머니까요.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2018년에 인스타에 첫 입문을 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23살이었을 것 같아요. 살짝 늦게 시작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제 주변 친구들이 이미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전까지 인스타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는데 제 친구 중 한 명이 좀 끈질기게 저를 설득을 해서 그냥 못 이기는 척 계정을 한번 만들었는데 한번 만들고 나니까 돌이킬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좀 머뭇거렸던 이유,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일단 첫 번째, 뭔가 내 사진을 올린다는 게 그런 공적인 공간에 올린다는 게 전 좀 부끄러웠어요. 셀카 그런 거 찍어도 그냥 혼자 보고 말지 그걸 올린다? 다른 사람들이 보게. 뭔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애들 하는 거 보니까 막 해시태그 걸고 막 별걸 다 하는데 그런 거 할 용기가 안 났습니다, 저는. 좀 부담스러웠죠. 그래서 제가 미루고 미루다 끈질긴 친구의 설득 덕에 어느 날 그냥 계정 하나를 만들게 되었어요. 친구는 계속 입김을 불어 넣었죠. 재밌다. 사진 올리는 거 은근히 재밌다. 너도 사진 올리고 마팔 맺고 그게 팔로워 늘리다 보면 재미를 붙일 거다. 그렇게 엄청 설득을 해서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고 관두면 되니까 그렇게 가벼운 생각으로 시작을 했죠. 이게 하나 올리고 2개 올리고 3개 올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면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팔로워에 대한 욕심, 좋아요 수에 대한 욕심. 일단 좋아요를 많이 받으려면 팔로워를 많이 모아야 되죠. 그래서 1등 목표는 팔로워 늘리기가 됩니다. 그때도 솔직히 오글거렸어요. 그렇게 사진마다 해시태그를 갖다 붙이는 게.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었죠.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는 또 옛날이기 때문에 좋아요 반사, 마팔 이런 걸로 해시태그를 왕창 때려 넣어야 그나마
늘까 말까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올렸던 것 같아요. 인스타를 시작하기 전과 후에 사진 찍는 비중이 엄청 늘었어요. 셀카도 훨씬 많이 찍게 되고 뭐만 하면 일단 카메라부터 켜게 되는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열심히 사진을 올려대고 팔로워가 하나둘씩 늘다 보니까 제품 협찬이 들어오더라고요. 보통 이제 인스타 하는 분들은 협찬 많이 받잖아요. 화장품이나 그런 거. 그때는 그런 협찬이 들어오는 걸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일단 계정을 좀 널리 퍼뜨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조건이 단순하니까 제품 무상 제공에 업체가 원하는 그 가이드라인대로 사진 찍어서 포스팅만 해주면 되니까 나름 이득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들어오는 족족 다 받았습니다. 굳이 거절을 안 했어요. 근데 이것도 몇 달 하다 보니까 일단 피드가 너무 지저분해지더라고요. 뭐랄까 좀 제대로 된 사진이라 한다면 뭐 어디 놀러 가거나 좋은 곳을 가거나 좀 의미 있는 사진, 뭐 풍경 사진, 그런 아름다운 사진은 없고 죄다 화장품을 옆 볼따구에 붙이고 찍은 셀카뿐이니 어느 날 제 피드를 쭉 훑어보는데 뭔가 정체성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잡다한 게 많은 느낌도 들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포스팅안에 투자하는 시간이 상당했습니다. 포토샵만 2시간 넘게 했어요. 정말로. 또 이 완벽주의자 성향 뭐 누구나 다 있지만 그거에 못 이겨서 완전 마이크로 매니저하게 남들은 절대 눈치도 못 챌 만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포토샵 해대고 밝기 조절하고 필터 씌우고 등등 이것저것 다 추가하느라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가 상당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렇게 물건을 받는 것도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다 안 씁니다. 절대 다 못 쓰고 화장대에 자리만 차지하게 돼요. 그때부터 제가 좀 무력, 특히 이 화장품에 대한 무력이 점점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뭐든지 다 적당한 게 좋은데 넘치니까 그 가치를 잃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활용 점정은 사진 찍는 것도 이제 실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 계정 가지고 있고 팟캐스트 하는 사람이 관종기가 아예 없다고 하는 건 굉장히 위선적인 말이지만 그렇다고 제가 많진 않거든요. 제 자신을 그냥 돌이켜봤을 때 관종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 적은 관종기로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이미 오버한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느낀 게 내가 적정 수준을 넘었구나. 이건 뭔가 내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깨달은 이유로는 협찬을 더 이상 받지 않고 포스팅하는 횟수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서서히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진에 대한 미적 기준 그런 것도 많이 바뀌었어요.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옛날 사진 보면 특히 2017년, 18년, 뭐 19년 그때 사진 보면 아시죠? 그때는 필터 카메라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갖가지 필터의 기능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촌스럽다 느낄 거예요. 너무 AI스럽기도 하고 막 메이크업 기능도 너무 진하고 막 그래서 저도 그때 사진 보면 별로 보고 싶지 않지만 가끔 생각나서 보면 비싼 무늬토기도 이런 비싼 무늬토기가 없더라고요. 그때는 왜 그게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을까? 또 그때 저의 메이크업 스타일도 지금과 많이 거의 180도 달랐습니다. 그때는 입술도 진하고 눈썹도 진하게 하고 제가 또 눈 화장에 공을 많이 들여서 렌즈까지 끼고 다녔습니다. 서클 렌즈 그것도 항상 그레이로. 제가 렌즈에서 손을 뗀 게 지금 한 2, 3년 다 돼가는데 그때는 그게 예뻐 보였어요. 그리고 또 트렌드였습니다. 그런 스타일 렌즈나 화장들이. 그래서 그렇게 사진에 대한 스타일, 찍는 스타일도 많이 발전했고 또 많이 변해온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요즘 제가 부쩍 인스타가 떡락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 몇 가지를 좀 추려봤어요. 여러분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확실히 사람들이 스토리나 그런 걸 좀 적게 올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인스타를 하는 시간 자체가 적어진 느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진을 찍을 의욕이나 올릴 의욕도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좀 안 하는 거? 내 모습을 덜 비추는 거? 그게 오히려 더 멋있다고? 멋있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멋있다고? 뭔가 진정한 찐, 제대로 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인상을 준다는 심리 하에 거리를 두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알잖아요, 이제. 인스타 속 사람들은 다 가짜라는 거. 그 공간에서 누구도 될 수가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보면 내 아바타를 창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가상의 공간에. 얼마든지 나를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죠.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구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막 인스타 속 그런 부유하고 화려하고 결점 없는 그런 삶, 완벽한 삶을 부러워하거나 자극받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다 알 만큼 아니까. 굳이 비교할 가치가 없다는 걸 아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현실, 현재에 집중하는 모습이 더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광고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중간중간 광고도 너무 많이 넣고 광고 아닌 척 하면서 막상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광고인 게 태반이고 여기에 이제 좀 신물이 나서 소위 그냥 때려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릴스. 가끔은 정보 습득 면에서 릴스가 제 기능을 발휘한다 생각해요. 특정 게시물에 한해서는. 근데 이것도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게 개개인이 올리는 거잖아요. 진위 여부를 항상 따져봐야 됩니다. 거짓 정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누가 이렇게 정보를 합치고 안내 가이드, 꿀팁 그런 것들을 이제 릴스에 넣어서 만들어내다 보면 믿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그 사람이 진짜 전문가인지 그 지식이 어디서 나온 건지 다 안 따져보잖아요. 그냥 보이는 대로 믿게 되죠. 언제나 한번 제가 여행 관련 팁을 소개하는 영상 릴스를 하나 봤는데 현금, 달러, 그런 큰 돈은 뭐 캐리어 안쪽에 숨겨라. 이런 걸 이제 여행 팁에 넣었더라고요. 잘못된 정보죠. 캐리어에 꽁꽁 숨겨놓으라는 건 가져가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안 그래도 도난사고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아무렇지 않게 이제 퍼뜨리는 그런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마냥 좋게만은 볼 수 없습니다. 릴스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저도 밈 같은 거는 좋아해요. 웃기는 거에 한해서 뭐 해외 밈, 한국 밈 등등 웃긴 영상들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킬링타임용으로 봅니다. 뭔가 딱 릴스 각 재려고 부자연스럽게 만든 영상보다는 어쩌다가 찍었는데 반응이 좋은, 웃긴 그런 영상들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또 모든 영상이 그렇진 않죠. 억지로 웃기려고 하거나 막 오길 거는 챌린지 혹은 또 재탕 엄청 많죠. 이게 외국 릴스도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사람들이 재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헷갈립니다. 누가 원작자인지. 그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서 적당히 보고 끊는 건 좋은데 너무 또 과도하게 시청하다 보면 이것도 중독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아직은 인스타 대체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이렇게 느껴도 여전히 인스타는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뭐 다 죽었네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봐서도 안 되겠지만 예전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줄어든 현상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켜봐야겠죠. 과연 인스타를 대체할 그 무언가가 또 나올지. 우리가 싸이월드를 지나서 페이스북 거쳐서 여기까지 왔죠. 또 뭔가 하나가 등장하겠죠. 그게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인트로에서 인스타의 장단점을 짧게 언급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짚어보고 싶습니다. 장점이라고 했을 때 바로 생각나는 것 중 하나는 사람 찾기가 쉬워졌다. 트래킹하는 게 쉬워졌다. 이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죠. 가끔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 그때 나랑 같은 반이었던 걔 잘 사나? 걔 뭐하고 살지? 결혼했나? 연락 끊긴 사람들의 근황이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게 인스타그램이죠. 인스타 말고는 찾을 데가 없죠. 또 제가 작년인가 중학교 친구로부터 DM을 하나 받았어요.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졸업 이후로 연락이 끊겼거든요, 완전.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10년, 거의 10년이 뭐야. 10년도 훨씬 지나서 이렇게 연락이 닿아서 또 연락을 먼저 해줘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소통 면에서는 인스타를 따라갈 수가 없죠, 아직은. 또 자국민들끼리의 소통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커넥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통의 다양성이 확대된 건 맞지만 또 이게 너무 광범위해진 면도 없지 않아 있죠. 굳이 알 필요가 없는 사람들 일상에까지 또 노출이 되니까 그냥 일반 피드 보다 보면 진짜 완전 생판 남들의 사진이 계속 뜨잖아요. 너무 광범위한 거죠. 필요 이상의 것까지 내가 보게 되니까 이제 그런 데에서 이제 비교의식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홍보용으로 쓰기 좋다는 점. 뭐 파리피플, 인플루언서 등 자신을 앞세워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게 인스타는 필수를 넘어서 중요한 홍보 수단이 되겠죠. 확실히 편해지긴 했습니다. 굳이 뭐 홍보를 해주는 대행사를 찾아서 일일이 돈을 지불하고 그런 복잡한 과정 없이
내 계정으로 나를 홍보할 수가 있죠, 일단. 1차적으로. 확실히 마케팅에 있어서 진입 장벽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은 팟캐스트 하는 사람으로서 홍보는 해야 되니까 따로 팟캐스트 계정 파기도 했고 스토리로 링크를 걸어두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과연 인스타가 마케팅의 필수 요소일까? 홍보용으로라도 계정을 활발히 키워야 할까?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제 팟캐스트를 예로 들었을 때 처음에 저는 일절 홍보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말을 안 했어요. 그냥 플랫폼에 올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왜 그렇게 시작을 했냐면 저는 일단 뭐든지 좀 떠벌리고 하는 거 안 좋아해서 관둘 수가 있기 때문에 조용히 시작을 해보자. 그런 일절 도구 없이 홍보의 힘 없이 오직 내 순수한 컨텐츠만으로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일반인이 하는 팟캐스트도 먹힐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나 능력을 테스트해보고 싶었죠.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이렇다 할 홍보 없이 제 이야기를 찾아주시는 여러분들, 청취자분들이 생겼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게 되네? 그냥 나는 열심히 에피소드를 올렸을 뿐인데 어떻게 또 다양한 경로로 접하셔서 매주 저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꼭 홍보가 필수라고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뭐 하면 좋겠지만 그런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물론 저도 앞으로 할 미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감안하면 홍보하겠죠. 어쨌든 뭐 지금 본 계정 하나, 팟캐스트 계정 하나 이렇게 한 개씩 갖고 있는 정도로 유지하는 게 아직은 제가 부담 없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럽스타 하시나요? 제 팟캐스트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 럽스타 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럽스타를 하는 걸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괴리감이 느껴져요. 제가 한다는 상상을 하니까. 저는 럽스타에 대해서 초반에는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다소. 너무 그렇게 세상이 떠벌리는 커플치고 오래가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듯 그냥 조용히 뒤에서 묵묵하게 각자의 파트너에게 집중하면서 그렇게 사귀는 형태가 건강한 연애의 형태고 또 오래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생각이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생 안 하겠다 이렇게 못을 박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대놓고 하는 럽스타는 아직은 제 자신에게는 좀 적용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정말 올리고 싶은 순간이 온다면 소프트 런치까지는 할 생각이 있습니다. 대놓고 뭐 태그 이런저런 좀 오글거리는 멘트 그런 거는 안 쓰겠지만 그래도 뭐 어디 가거나 진짜 이건 좀 올리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드는 사진이 있으면 올릴 것 같긴 해요. 물론 수많은 고민을 거쳐서 올리겠지만 연애도 어떻게 보면 사생활이기 때문에 제 손끝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공개를 하든 안 하든.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굳이 저는 공개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뒤에서 할 거 다 하는 그런 형태가 저한테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엔 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여러분의 의견도 한번 남겨주세요. 럽스타그램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마지막은 이 부분을 꼭 살펴보고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인스타. 이것만은 하지 말자. 일단 첫 번째. 일기 쓰지 말자. 밤을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일은 다 밤에 생겨요. 사람이 밤에는 아무 이유 없이 센치해지니까 혼자 감성에 젖다가 한두 글자씩 끄적이다 보니까 이게 내 일기장에만 남아야 되는 이야기들인데 그런 퍼블릭한 공간까지 퍼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밤을 좀 조심해야 되고요. 개인 일기장, 굿노트, 핸드폰 메모장 등등 끄적일 때 많잖아요. 꼭 그렇게 퍼블릭한 공간에 보란듯이 올려야 할까? 저는 약간 의문점이 듭니다. 두 번째, 잠수 탈 거면 아무런 말 없이 잠수 타자. 꼭 저 이제 잠수 탈 거예요 하면서 구구절절 자기가 왜 잠수를 타는지 어떠한 감정의 변화가 있었는지 산문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문을 남기고 잠수를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10중 8구 그렇게 요란하게 잠수 타는 사람 치고 오래 잠수 타는 사람 없더라고요. 3개월도 못 갑니다. 3개월이 뭐야? 한 달이라도 가면 모를까. 다 돌아와요. 어떠한 이유에서든 제대로 잠수 탈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사라집니다. 그게 진정한 잠수죠. 본인이 손을 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냥 조용히 사라졌다가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오면 되죠. 그리고 떠날 때 그렇게 시끄럽게 떠나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그런 퍼블릭한 공간에서 해결하려는 사람들 물론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개인적인 공간에서 둘이 연락을 해서라도 그렇게 푸는 게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인스타를 포함한 모든 SNS는 공적인 공간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모든 내용은 영원히 남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삭제를 한다 해도 누군가 캡처해놓고 아카이브로 남겨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뭔가를 올릴 때도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올리는 게 좋다는 거. 한마디로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또 제가 깨닫는 부분,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면 또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인스타는 흥미로운 주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꼭 다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재미가 되었거나 작게나마 이런저런 생각에 씨앗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팟캐스트 글 버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브런치 스토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링크 한 번씩 체크해 주시고 오늘 남은 하루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뵐게요.